안녕하세요. 다음 실권 시간에는 2단원 식물과 동물 단원입니다. 그 단원 중에서 생활 속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배움 주제로는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를 알아보고 동식물 자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동식물 자원이 왜 중요한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뭔가 동물의 가죽 같죠? 이건 우리가 수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사냥이라고 합니다. 사냥. 네, 사냥은 인류가 주요 생활 양식으로 지녀온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가장 먼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사냥이죠.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잡아서 먹고 또 그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채집입니다. 채집이라는 건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과일을 따먹거나 식물의 잎을 따서 그걸 가지고 먹거나 또는 지금 조개를 캐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채집이 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삶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꾸기와 기르기라는 걸 시작했어요.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길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사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선가 열매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따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풀들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삶이 어떻겠어요? 쉽지만은 않겠죠. 없을 때는 굶어야 되고 먹을 것을 못 찾았을 때는 계속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즉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편하게 얻기 위해서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옷 같은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생명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길러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 그 결과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 식물이 나오고 먹을 수 있는 동물 또는 이걸 통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물 등이겠죠. 그래서 생명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투입인데 투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력이라는 사람의 힘이죠. 또는 그 재료들을 투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라는 건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산출, 생산물, 제품 등 이런 산출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해당 단계, 과정 단계든지 투입 단계든지 뭔가 단계를 보완해서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지금 떨고 있죠? 이 사람은 겨울에 옷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걱정입니다. 왜요? 동물을 잡아야지만이, 사냥을 해야지만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냥을 못하게 되면 겨울에 추울 때 옷을 제대로 구하기가 힘들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하고 너무 멀어요. 그죠? 또는
산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뭔가 열매를 찾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투입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 사람이나 또는 물적 자원을 필요한 것에 넣는 것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양과 울타리. 네. 울타리, 양을 투입을 했고요. 여기 땅과 여기 선생님 그림 그린 사과나무 등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더 좋은 품질의 어떤 과일, 더 좋은 품질의 털 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농업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집 근처에 심은 나무에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동물을 기르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기도 쉽고 옷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적으로 얘네들을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과정 중에 되먹임 과정을 거칩니다. 가꾸고 기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투입 과정 등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투입하고 새롭게 잘 기르고 가꾸고 하겠죠. 그게 바로 되먹임입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가꾸기와 기르기를 하면 좋은 점은 먹을 거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활이 매우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것 외에도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도 있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면 훨씬 더 따뜻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21쪽에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를 적어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가꾸기와 기르기는 저금통이다. 왜냐하면 저금통은 내가 열심히 모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을 가꾸고 길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동식물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자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동물과 식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식물 자원은 여러분 어떻게 활용합니까? 식량 자원, 생활 자원, 생태 환경 자원, 유전 자원, 사회 문화 자원 등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식량 자원 하면 당연히 먹을 거겠죠. 네, 먹을 거를. 그 다음에 생활 자원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옷, 가방, 신발 등의 이런 물건을 생산하는 걸 생활 자원이라고 하고요. 생태 환경 자원은 우리가 공기 정화하는 식물도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이 나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홍수를 방지하기도 하고 땅을 더 튼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유전 자원이라는 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내기도 하고 새로운 약,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롭게 대체되는 연료를 개발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회문화자원은 우리가 반려동물, 우리 동물들 요즘엔 집에서도 많이 키우죠. 그 다음에 화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우리들이 체험학습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숲 같은 데로 가서 자연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동식물 자원의 활용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과서 22쪽에다가 동식물 자원에 대한 고마운 점을 꼭 써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등교 계약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교과서 활동을 했던 내용은 찍어서 여러분들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끝! 안녕!